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37대 집행부 하반기를 이끌 총무원 부실장 인사 이후 2주 만에 국장단 인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총무국장에 담산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2025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가 내일 대구 엑스포에서 막을 올립니다. 올해로 4회째인 이번 박람회는 서울과 부산에서의 뜨거운 호응에 이어 대구에서도 불교문화의 열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동국대가 교내중앙도서관에서 올해로 4회를 맞는 취업박람회를 진행했습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149곳이 참가했습니다. 북서울 꿈의 숲에서 사람과 자연, 동물이 공존하는 삶을 추구하는 웰리스 축제가 펼쳐진 가운데 반려동물 친화 사찰, 남산 충정사도 참여해 불교의 생명중심 사상을 널리 알렸습니다. 양주 회암사가 경내 조사전에서 3대 화상 달의 문화재를 봉행했습니다. 지공, 나옹, 무학선사 등 3대 화상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회암사와 회암사지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염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전통 불교문화 산업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2025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가 내일 대구에서 막을 올립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이어진 불교문화 박람회 열기를 이어받아 올해는 사전 등록 인원만 2만 명을 넘어서며 개막 전부터 흥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명한 기자입니다. BBS 대구 불교방송과 불교신문이 공동 주최하는 2025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가 내일 대구 엑스코 동관에서 개막합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엑스포에는 125개 업체가 187개 부스로 참여해 불교문화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선보입니다. 지난주 마감한 사전 관람 등록 인원은 2만여 명으로 지난해 8천여 명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 4월 서울국제불교박람회와 8월 부산국제불교박람회의 열기를 이어받아 행사의 성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전 등록 인원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은 불교 문화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전시장에서는 도자기, 금속, 목공예 같은 전통 공예품과 승복, 한복, 천연염색 의류, 불교 공예품이 소개되고 불교예술전에서는 불상과 불화, 단청을 비롯해 명상과 선을 주제로 한 현대미술 작품도 선보입니다. 사찰음식 특별전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 사찰과 명장들이 특색 있는 사찰 음식을 직접 시연하고 관람객들에게 시식 기회도 제공합니다.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30주년을 기념해 불국사와 석굴암을 가상공간에서 만나는 메타버스 체험관도 운영됩니다. 주어진 과제를 달성하면서 8장의 카드를 모으는 팔정도 카드 체험, 그리고 나만의 화두를 찾고 마음을 치유하는 심주 목걸이 체험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특히 무대에서는 조계종 총무부장 성웅 스님을 시작으로 보광원 주지 한우 스님과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주지 대륜 스님, 은혜사 주지 덕조 스님과 천태종 대성사 주지 월도 스님, 삼보사 주지 동운 스님, 그리고 동화사 강주를 지낸 통천사 주지 선지 스님과 자비선사 주지 지운 스님이 4일간 법문을 이어가며 지혜의 울림을 전합니다. 내일 개막식에는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BBS 불교방송 재단 이사장 수불 스님, 불교신문 사장 원허 스님과 함께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김학공 경북도 행정부지사 등 불교계와 지자체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이번 엑스포는 대구 경북이 불교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불교 문화가 시민들의 삶 속에 더욱 가까워지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는 오는 14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며 대구 경북의 풍부한 불교문화 자원을 산업과 관광으로 연결하는 장이 될 전망입니다. BBS 뉴스 박명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총무원과 산하기관 국장단 15명 가운데 9명을 새롭게 기용하며 종단 안정과 변화에 나섰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조계사 템플스테이 홍보관에서 신임 국장단 스님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신임 국장단을 보면 총무국장의 담산 스님, 기획국장의 철인 스님, 감사국장의 하원 스님, 포교국장의 도진 스님, 복지국장의 청곡 스님, 문화국장의 성만 스님, 사회국장의 선일 스님, 호법국장의 진효 스님 등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이와 함께 호법부 상임감찰의 명원, 해일, 해담스님, 미래본부 사무국장의 해오스님, 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의 중앙종회의원 상원스님, 사업국장의 일학스님, 불교문화유산연구소 부소장의 신혜스님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있어서 우리 총무원이 안정된 그러한 총무원이 될 수 있도록 대내외적으로 고교와 전법 그리고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잘 이렇게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에 앞서 진 후스님은 같은 날 제37대 집행부 핵심 종책 사업을 지원하는 종책특별보좌관에 사선의 중앙종회 의원이자 불교문화유산연구소장을 지낸 강림 스님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성보 유산인 불교문화유산 또 지키고 보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정당 정책에 보좌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는 37대 집행부 하반기를 이끌 총무원 부실장 인사가 이루어진 이후 2주 만에 단행됐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AI와 첨단 산업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관련 일자리는 느는 반면 사무직과 반복적 직무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요. 취업박람회 현장에서 만난 문과 대학생들은 이공계열을 복수 전공하거나 AI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동국대에서 열린 취업박람회 현장을 권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대학생들의 발길이 가장 많이 멈추는 부스입니다. 반도체와 전기,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IT 분야 기업입니다. 채용 대상은 내비게이션과 홈페이지 개발 등 전문 기술직입니다. 화장품과 제약, 석유화학 등 다른 업종도 엔지니어 등 이공계 분야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공계열 선호 현상이 점점 높아지다 보니 인문계 학과는 뒷전입니다. 문과대학생의 이공계열 복수 전공은 이제 필수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취직이 좀 더 잘 되기도 하고 요즘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역량을 보고 있어서 이제 좁은 문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기업에 가려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최대한 도전하고 있지만 힘든 것 같아요. 문과대학생들은 입학하자마자 취업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취업 준비와 거리가 멀어야 할 저학년 때부터 치열한 박람회 현장을 둘러봅니다. 아직 2학년이어서 사실 취업의 최전선에 서 있진 않은데 이제 점점 3학년, 4학년 되면은 불안함이 올 것 같아요. 인턴이나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셔서 근데 저는 처음 완전 신입이니까 바늘구멍을 뚫었다고 해도 조만간 AI에 의해 대체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과 기계가 할 수 없는 능력을 찾는 게 또 다른 과제입니다. 물론 불안함은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AI가 인간보다 뛰어난 점도 있겠지만 뭔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감정 네트워크나 실제로 눈을 보고 대화하는 그런 감정적인 교류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업들도 조직 분위기 형성 등에선 AI가 인간보다 부족하고 또 인문학 전공이라고 해서 무조건 뒤처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AI가 제 질문에 답변을 하기에는 좀 난해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사실 사람 표정도 보고 뭐 태도도 보고 하는 건데. 실제로 그런 문과 학생들이 자기가 알아서 준비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격증이라든지 뭐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따로 자기 학습을 한다든지 해서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인문대학생들에게 열려있는 취업문도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 등 언론사와 대형 로펌, 카카오 같은 문화 콘텐츠 기업들은 전공과 상관없이 채용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원하는 직장에 동문 선배들이 나와 고민거리를 들어주고 조언해주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리고 현직자분들을 만나 뵙는 게 솔직히 쉬운 기회는 특히 저희 대학생들한테 되게 소중한 기회인데 그가 확실히 취업센터나 학생 역량개발센터도 다 운영하면서 좀 관련 뭐 멘토링이나 이런 취업박람회 같은 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어서 늘 산업이 고도화되고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이 달라지면서 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한 학생들의 발걸음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이 BBS 불교방송과 업무 협약을 맺고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불교상담개발원장 종봉 스님은 어제 BBS 불교방송 서진영 사장과 서울 마포구 다보빌딩에서 만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 협약서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생명 존중, 자살 예방, 몸, 마음, 쉼 사업과 생명살림법회를 BBS 불교방송을 통해 홍보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종봉 스님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1개 교실 정원에 이를 정도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받고 있다며 불교상담개발원과 BBS를 통해 부처님 곁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진영 BBS 불교방송 사장은 BBS 불교방송도 부처님의 생명존중 사상과 자비 사상이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9월, 첫 휴일을 맞아 서울 3대 공원인 북서울 꿈의 숲에서 사람과 자연, 동물이 공존하는 삶을 배우고 함께 쉬면서 즐기는 웰리스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반려동물 친화 사찰 남산 충정사도 축제에 참여해 불교의 생명중심 사상을 널리 알렸습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넓은 산책로와 숲길이 있어 반려동물의 산책 성지로 불리는 북서울 꿈의 숲에 다양한 반려인들이 모였습니다. 웰리스 서울 2025 모두숲에는 초대형 숲공원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걷는 느림보 펫런과 숲과 어울리는 음악 공연, 찻자리와 명상, 기후 토크쇼 등이 펼쳐졌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행사는 시민들에게 삶의 여유와 힐링을 선사했습니다. 하이킹 차고 강아지들을 위해서 이렇게 행사를 만들어 놓고 강아지들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강아지들이랑 좀 자유롭게 같이 잔디밭에서도 뛰고 여러 행사 참여할 수 있는 게 좀 색달랐고, 저도 강아지를 키우니까 다음에 강아지랑 함께 와서 또 이런 걸 한번 즐겼으면 좋겠다 생각 드는 것 같아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미앤펫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도심 속 열린 사찰 서울 남산 충정사도 이번 웰리스 서울 축제에 참가했습니다. 사찰을 반려동물에게 전면 개방한 충정사는 반려동물을 배려하는 남다른 활동으로 반려동물 친화형 사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날 축제에서는 오는 10월 처음으로 봉행하는 반려동물 합동 천도제와 반려견, 반려묘 축원기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선명상 등 충정사의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유기견을 입양해 사찰의 마스코트로 삼기도 한 충정사 주지 덕운 스님은 작지만 소중한 생명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모든 분들의 위로와 행복을 바라는 차원에서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명 존중은 불교의 철학과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작은 생명 그리고 소중한 생명인 반려동물들과 그걸 통해서 우리 스스로 마음을 볼 수 있는 헤럴드 미디어 그룹과 서울시가 함께 주최한 이번 축제는 전체 인구의 30%에 달하는 반려인뿐 아니라 비반려인들에게도 반려동물과 동행하는 삶의 가치를 알게 해주는 시간이 됐습니다. 즐기고 또 반려동물들과 함께 마음의 평화를 얻는 행사를 즐기고 나니까 저도 같이 오늘 느끼는 주말이 너무 행복합니다. 서울은 더 건강한 도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건강은 기본이고 앞으로 마음 건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가 올 거라 생각합니다. 모든 생명이 똑같이 귀하다는 불교의 생명 존중 사상은 인간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위한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고려 말 조선 초 한국 불교의 중흥을 이끈 3대 화상, 지공, 나옹, 무학선사의 수행도량 양주 회암사가 3대 화상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한국 불교의 중흥을 다짐하는 달의 제를 봉행했습니다. 회암사는 지난해 100년 만에 지공, 나옹 선사 등의 사리 환수에 이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나서는 등 한국 불교 세계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류기원 기자입니다.
고려 말 조선 초의 대표적인 고승으로 한국 불교 중흥에 앞장섰던 지공, 나홍, 무학선사의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맑은 차를 올립니다. 3대 화상의 실제 수행처로 큰 스님들의 깨달음이 깃든 천년고찰 양주 회암사에서 봉행된 3대 화상 달의 문화재. 회암사는 고려 말 인도에서 건너온 지공선사가 처음 터를 닫고 사찰을 창건한 뒤 제자 나홍선사가 도량을 열었고 나홍의 제자 무학대사가 중창한 것으로 알려진 사찰로 당시 최대 규모의 도량이었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머물렀으며 세종과 세조 등 역대 조선 왕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던 유서 깊은 왕실 사찰로 불교의 위상을 떨쳤습니다. 참석자들은 회암사의 역사적 의미와 3대 화상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한국 불교의 중흥을 발언했습니다. 회암사는 고려 중,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여러 큰 스님들이 수행을 하시고 득도를 하셨습니다. 또 한국 불교의 기둥인 3대 화상의 모든 인연이 닿는 것이 여기 회암사입니다. 지난해 해외로 유출된 부처님 사리와 나홍, 지공선사 사리의 100년 만에 환지본처를 주도한 호산 스님은 회암사와 회암사제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한국 불교의 자존심을 지켜내는 데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회암사, 회암사지, 양주시의 역사를 우리 불교와 함께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불교의 중흥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한국 불교의 또 자존심이고 양주의 또 발전에 큰 역할을 하지 않겠나.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 관계자들은 회암사가 고려 말 조선 초의 혼란한 시기에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며 우리 사회 통합의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고려 말 조선 초에 그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통합할 수 있게 했던 그런 역할을 한 게 불교계였고 그 과정에서 또 지공나홍, 무학 세 분 선사님 역할이 굉장히 크셨습니다. 3대 화상 달해자가 불교계의 중요한 의식으로서뿐만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공유하며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 장이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봉선사 조실 미룬 대종사는 지난해 100여 년 만에 환지본처한 3렬의 이조사의 사리를 언급하며 사리의 참된 의미를 설했습니다. 마음이 그대로 사리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본인 사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본인 사리를 잘 지키려면 저때 불가에서는 부처님 말씀을 꼭 믿어야 돼요. 역사적인 3렬의 이조사 사리 환지본처를 계기로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는 양주 회암사가 한국 불교 세계화의 상징적 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전국선언 숫자회가 영남권 대형 산불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화재 등 불교계가 입은 재난재해의 복구를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전국선언 수좌회 상임대표 불산스님과 백양사 수좌 일수스님 등을 비롯한 임원진은 그제 조계종 총무원 임시집무실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을 찾아 재해 복구 기금으로 2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상임대표 불산스님은 고운사라는 청정한 수행공간과 총본설인 총무원사가 화재 피해를 입는 등 올해는 사찰의 재해가 많았다며 선방에서 수행만 하는 사람들이지만 십실반 마음을 모을 수밖에 없었다고 모금 배경을 밝혔습니다. 진우스님은 선언에서 좌선 수행에 몰두하는 수좌 스님들은 조계종의 맥을 잇는 데 버팀목이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천태종 의령 태흥사가 관세음보살 존상, 상월 원각대조사 존영 개근불사를 원만회항했습니다. 태흥사는 그제 관음전에서 개근불사를 마친 관세음보살 존상과 상월 원각대조사 존영, 새로 조성한 신중, 지장, 후불탱화를 법당에 봉안한 데 이어 경내 앞마당에서 기념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천태종 원로위원 춘광스님을 증명법주로 봉행된 이번 행사에는 원로위원 도현스님과 창녕 창화사주지 무한스님, 종의회 부의장 경천스님 등이 함께했습니다. 종정 도용대종사는 원로위원 춘광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청정한 불심으로 귀한 불사에 동참하여 무량한 공덕과 복덕의 인연지음을 기뻐하며
한마음으로 국태민안과 국운융창을 발언하고 성불의 길 힘차게 용맹정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교무부장 도웅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태흥사 관음전에서 관음정진 기도하는 소리가 온누리에 퍼져 모든 사람을 고통을 여의고 행복이 가득한 해탈의 길로 인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태흥사 주지 설혜 스님은 신도들의 수행 공간인 관음전이 이번 불사로 새롭게 장엄됐으니 법당에서 기도정진하는 불자들의 신심과 원력 또한 더욱 새롭게 향상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9월 10일) 수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